오늘은 재밌는 경기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조금 어,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전력 대 전력, 뭐 분위기, 뭐 상대 전적, 뭐 이런 거 좀 다 체크를 하긴 했었지만서도 뭐 틀린 경기들도 있었고 맞춘 경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고 고민 많이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툴루즈는 이제 나아졌죠. 이제는 끝이지. 어, 끝났지. 자 봅시다. 웨스트햄. 웨스트햄하고 사우스햄튼. 일단 여기는 19위, 22. 야, 이거 강등권 대결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야, 이거 누가 이길 거 과연? 첫 번째는 뭔가 살아날 듯 못 살아나는 웨스트햄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경기도 있고 또 잘했다가 그 다음 경기 때 엄청 못했다가 확실히 좀 기복 자체가 엄청 심한 듯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웨스트햄 경기를 엄청 많이 봅니다. 저는 웨스트햄 경기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야, 좀 괜찮을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기복 자체는 확실히 좀 있는 편이다. 오늘 뭐 전력에서 딱히 문제 없어요. 전력에서 그러니까 야, 이제 좀 잘하겠는데 싶은데도 아니고 그래서 전력에서는 딱히 문제 없는데 아무래도 홈에서 특히나 이제 이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약간 어제 그 본머스의 느낌이 납니다. 만약에 실점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또 역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력과 상황은 되기 때문에 홈에서 무조건적으로 잡으려고는 할 거예요. 무조건. 자, 근데 야, 이 사우스햄튼이 문제죠. 얘네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이 둘 다 강등권이긴 한데 솔직히 뭐 두세 경기만 잘 치르면은 강등권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둘 다. 그래서 사우스햄튼도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아. 지는 경기는. 그리고 이제 막상 지금 보면 후반기 들어와서 사셈이 승점 먹는 경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6경기만 봐도 2승 2무 2패. 6경기 중에 4경기를 승점을 먹었고 의외로 또 이기는 경기들도 좀 만들어내면서 예상 외의 그런 이기는 경기들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좀 그래도 후반기에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강등권은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물론 그 사셈이 올 시즌에 연승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기복이 심한 팀은 맞아요. 심한 팀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웨스트햄도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이 두 팀 다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대신에 결과적으로 믿을 만한 팀은 아니지만 오늘 이 경기만큼은 야, 둘 다 진짜 이 승점을 위해서 달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음.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음. 근데 저는 일단 어제 본머스처럼 오늘 이 경기 다득점 예상합니다. 언더가 더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양 팀의 이런 동기부여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누구 하나라도 골을 넣게 되면 분명히 따라잡으려고 동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1대1은 깔자. 1대1은 깔고 저는 이 경기 오버가 역배긴 한데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 도전해볼 만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오버가 더 땡기지 않나. 야, 그러면 골 넣을 애가 있냐? 있죠. 있죠. 뭐 둘 다 뭐 전력은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얘네 둘 다 중위권은 치고 있어야 될 전력이야. 아, 전력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골 넣을 자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는 웨스트햄일 거예요. 근데 웨스트햄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대신에 올 시즌도 보셨다시피 막 그렇게 다득점까지의 경기는 없지만 한 골씩만 넣어준다면은 누가 그 뒤에 누구 하나라도 골을 넣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오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는 웨스트햄보다는 사우스햄튼이 이 경기를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2대1 사우스햄튼 승으로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1대1 무승부가 난다면 사샘프렌이랑 오버를 째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일단 저는 사우스햄튼의 한 골을 예상을 하겠습니다. 뉴캐슬하고 맨유. 일단 뉴캐슬이 정배를 받았어요. 이건 좀 선 넘었지 않나. 둘 다 좀 갈 길이 바쁜 건 맞아. 맞죠? 근데 뉴캐슬이 정배받은 거는 조금 선 넘었지 않나 싶어. 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참 좋아요. 지금 경기 수도 좀 덜 치러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충분히 챔스권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죠? 지금 워낙 그 뉴캐슬이 뭐 상위권에서 계속 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맨유랑도 얘네 둘이가 지금 승점 3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번 시즌 끝날 때 챔스권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뉴캐슬은 저기 뭐냐 뭐 컵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없기 때문에 리그만 잘 달리면 돼가지고 뭐 충분히 시즌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자, 근데 뭐 이제 일단 좀 알미론도 결장이기도 하고 그죠? 나머지 전력은 문제는 없겠지만서도 야 이게 오른쪽 측면에서 알미론의 이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큰데 야 이 경기에서 알미론이 없는 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한번 음, 좀 궁금하긴 해요. 음. 자, 근데 맨유가 좀 더 문제죠. 지금 결장 의심자들도 많은 상황이고 맨유도 지금 당장에 뭐 리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항전 일정까지 또 생각을 한다면은 맨유도 뭐 이 경기를 딱히 놓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물론 뭐 상황적으로 홈이기도 하고 뉴캐슬한테 정배를 줄 수는 있어요. 뉴캐슬한테 정배를 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상황적으로 그렇지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뉴캐슬이 우리가 이제 뉴캐슬에 대한 기대치가 솔직히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뉴캐슬이 정배받는 경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뉴캐슬이 정배받았을 때마다 있잖아. 야, 이 결과 자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뉴캐슬은 오히려 강팀들 만나서 역배받으면 좀 더 잘하고 강팀들한테 좀 업셋을 해주는 좀 그런 느낌이지. 야, 뭐 그렇게까지 막 좋진 않아요. 정배 성적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막상 상황적으로는 정배를 받은 게 이해는 돼. 근데 정배의 성적 자체가 좋지만은 않다. 아시겠죠? 무승부도 엄청 많기도 하고 쉽게 그렇게 막 잡아내는 경기들이 그렇게까지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 그래도 맨유도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막상 이 경기를 메인으로 잡아가자니 뉴캐슬이 한 골 차 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그냥 무승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그 갈림길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그냥 무나 햄무 쪽인데
이거는 기복이 심한 뉴캐슬이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에요. 뉴캐슬이 정말 잘한다면은 이 경기 잡아낼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복이 심한 상황에서 저는 딱히 가져가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요, 맨유 전력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니지 않나. 자, 이 경기가 니스 이제 해외 쪽에서 니스 승 배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야, 이거 이유 아시는 분? 나는 모르겠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니스가 얘네 둘이 맞대결에서 이 니스하고 이 앙제였겠죠. 니스 홈에서 이때 경기 시작하고 10초 만에 올 시즌 경기입니다. 니스 퇴장 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니스가 한 골 차로 석패를 당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니요, 니스 결장자 안 많습니다. 예, 디옵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레드카드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PK 변수 뭐 이런 거 없다면, 야, 이거 진짜 너무 무난한 경기인데. 아니야, 수비 쪽에 토디보 퇴장일 거예요. 음, 그 머리 그 저 뭐고 그 대가리 존나 큰 놈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레드카드 변수가 경기 전에도 아니요, 근데 희한하게도 배당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기들은 그런 레드카드 변수가 있긴 해요. 음. 그래서 정말 의아해, 내 입장에서도. 자, 일단 봅시다. 앙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앙제는 살아날 수 있는 전력이 안 됩니다. 강등 버프. 앙제는 일단은 살아날 수 있는 그 전력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물론 야, 올 시즌에 한번 이겼지 않냐. 근데 그거는 퇴장 변수에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부활도 있었고 우나이도 있었고 그다음 뭐 벤탈랩까지 해가지고 뭐 그래도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었는데, 뭐 이 둘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빠져버리면서 남아 있는 건 벤탈랩밖에 없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전력으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앙제가 득점 자체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 경기 앙제 득점 없다고 봅니다. 리강도 주작 많이 하나요? 주작 경기를 많이 보긴 했어요. 예. 특히나 앙제한테 주작 경기가 좀 많긴 해요. 예.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앙제가 뭐 그렇게 돈 많은 구단도 아닌데 앙제가 그 주작을 하는 경기를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과거에 뭐 작년 이제 21 시즌 리옹이랑 첫 경기 때도 그랬고요. 예. 뭐좀 변화이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앙제 득점이 저는 오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니스 상황을 봅시다. 솔직히 뭐 분위기 좋죠. 이제 한 10라운드 남은 상황에서 이제 니스도 잔여 경기들 잘 치러주면 뭐 올 시즌 끝났을 때 대항전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 걸림돌이 있다면 컨퍼런스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리그 잔여 경기들을 얼마나 잘해줄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오늘 일단은 이 공격에서 디옵이 결장이긴 하지만 나머지 전력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을 꺼내드는 데 있어서는 이 전력 대 전력으로는 당연히 니스 압승입니다.
니스가 이 경기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앙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력이 올 시즌 시작할 때도 전력이 안 좋았는데 지금 겨울 이적 시장 통하면서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그 전에 작년까지도 쓰지 않았던 그런 백업 멤버들 어쩔 수 없이 기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앙제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낮아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니스는 감독 바뀐 후로부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탔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디옵이 빠지긴 하지만 나머지 자원들이 너무나도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전력 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니스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좀 걸림돌이 있다면 니스 배당이 해외 쪽에서 왜 이렇게 오르는가? 제가 뭐 전력 상황 이런 것들 다 확인해도 이거 오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경기 때처럼 이거 설마 레드카드 변수? 레드카드 변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 PK 변수? 정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저는 이 경기 앙제의 득점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니스 승에다가 마헨에다가 언더 볼게요. 저는 딱 2대0 정도 예상합니다. 아시겠죠? 니스 지금 전력은 살아날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땐 이브리그 예, 앙제가요. 앙제가. 제가 봤을 땐 이브리그 중하위 팀이랑 붙어도 정정긍긍할 것 같은데 앙제가. 나는 일단 니스 마인 쪽은 뭐 한번 때려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자, 브레스트하고 툴루즈 일단 이거 한번 걸읍시다. 툴루즈는 일단 당분간은 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툴루즈가 또 정배를 받은 상황인데 3월 달 들어와 가지고 3월 달 이후부터는 툴루즈의 경기력 자체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한 경기 좀 거르는 걸로 그냥 무승부를 때리던지 거르는 걸로 갑시다. 오버요? 아니요, 저는 언더 봅니다. 왜냐? 만약에 오버를 낼 것 같으면 니스가 낼 거예요. 앙제 득점 자체를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자, 클레르모 일단 무난한 좀 잔류권이에요, 그죠? 최근에 좀 성적 자체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체급 높은 애들이랑 붙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복 없이 좀 꾸준하게 이 자기들의 전력에 맞는 결과가 나와주는 게 정말 클레르몽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클레르몽은 정말 정말 깨끗한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정말 예상한 대로 가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클레르몽은 딱히 장난질 없이 그냥 무난하게 하던 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 시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아작시오인데 솔직히 아작시오는 그냥 강등해야 돼요. 뭐 강등 버프라는 그런 기대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작시오 뭐 전력 누수뿐만 아니라 클레르몽한테 비비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음, 뭐 설마 강등 버프 이런 게 좀 적용될까요? 아니라 보는데 전력 대 전력으로 싸운다면은 클레르몽이 이 경기 잡아내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어제 오니온하고 슈투트처럼 어제 슈투트가 전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어제 좀 뭐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긴 했었는데 이 경기야말로 전력 대 전력으로 뭐 강등 버프 이런 거 생각 없이 간다면은 클레르몽이 압승해야 정상적입니다. 이 경기가 어렵죠. 이 경기가 정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왜냐면 뭐 저는 낭트도 기본적으로 이 기본빵 이상이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위적으로는 또 무난하게 좀 잔류권이긴 해요. 역배 조합원의 경기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음, 전력 대 전력 싸움은 어디가 나을 것 같습니까? 이 둘의 싸움에서. 전력 대 전력으로 봤을 때 랭스? 저는 별 차이 없다 봐요. 예. 랭스가 지금 당장에야 뭐 굉장히 좋은 멤버진들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낭트도 솔직히 지금 전력은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비슷비슷하다 보는데 대신에 야 이거 오늘 경기에서 이 동기부여가 과연 야 지금 아직 시즌 뭐 이제 뭐 후반기 달리고 있지만 둘 다 아직 잔류권이고 동기부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낭트의 다음 경기 쿠프 드 프랑스 낭트가 작년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인 건 알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이 쿠프 드 프랑스가 8강이야? 4강이야? 잠시만요. 4강이거든요. 어. 컵 대회 4강전인데 이 작년 컵 대회 우승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감독도 그 동해랑 감독이고요. 그 공부하래 감독. 그래서 야 이거 낭트가 오히려 리그 한 경기 좀 뭐 버리고 야 다음 컵 경기를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동기부여를 따진다면 왜냐하면 컵 경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또 랭스를 보자면 이제 결국에 기나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마르세유에 의해서 그죠? 근데 이미 랭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이미 성공적인 시즌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든지 더 내려간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무패 행진을 거의 반 시즌 동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전력 대 전력으로 봐도 너무 팽팽하기도 하고 낭트가 만약 다음 경기 이 컵 경기를 대비해서 오히려 수비적으로 한다면 야 이거 그냥 언더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만약에 이 다음 경기를 예상했을 때 낭트가 컵 경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요 경기 랭스가 잡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대신에 뭐 그렇게까지 다득점이 날 랭스가 다득점을 내면서까지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랭스가 이길 것도 같고 뭐 정말 변수가 있다면 무승부일 텐데 뭐 요 사이드로 보고 요 중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는 언더 쪽. 네, 언더. 저는 일단 낭트가 수비적으로 할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랭스도 뚫어내는데 그렇게까지 쉽게 뚫어내진 못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랭스가 유리해는 보여. 음. 자, 모나코하고 스트라스. 모나코가 이거 오바도 괜찮아 보이는데 모나코가 당장에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는 좀 되게 무패 행진도 되게 좀 길게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분위기가 엄청 좋았던 니스, 랭스, 니스, 랭스 이런 애들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잘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올 시즌 첫 경기에서 또 스트라스를 만나가지고 이기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모나코도 뭐 전력에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잡아낼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자, 스트라스 볼게요. 얘네가 좀 문제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 벨가르드하고 지쿠 이 둘이가 그래도 팀 내 핵심 멤버거든요. 물론 이제 뭐 더 이제 다른 뭐 가메이로라든지 중요한 선수들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중원에서 이 둘은 솔직히 있어야 돼요. 이 둘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스트라스 이 선수진이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뭐 당장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도 겨울 이제 감독 바뀌고 겨울 이적 시장 지나오면서 조금 조금씩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긴 해요. 조금 조금씩. 근데 야 그렇다고 지금 이 전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모나코 원정에서 비빌 수 있다고? 야 이건 좀 저는 힘들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나코도 당장에 챔스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챔스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4위거든요. 이게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1, 2위가 챔스 직행이에요. 음. 근데 3위부터는 이 챔스 이 3차 예선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모나코가 2시즌 연속 3위를 해서 챔스 3차 예선을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4위인 상황에서 3위를 꺾으려면 물론 앞에 이제 뒤에 뭐 랑스 경기도 랑스 맞대결도 있고 이제 남은 잔여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뒤집을 상황은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승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점이 몇 점 차이 나냐면 몇 점이지? 6점 차이 나거든요. 6점. 근데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어. 만약에 오늘 모나코가 이긴다면 3점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모나코는 남은 잔여 10경기에서 승점을 얻어가지고 챔스권 안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마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딱, 딱 작년에 모나코가 마지막 10경기에서 성적이에요. 모나코 마지막 10경기에서 성적. 작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나코가 이제 챔스권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챔스권에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 그다음에 모나코, 랑스 이 셋 중에 챔스권 경쟁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랑스가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엠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어차피 그 지금 여기 모나코의 클레멘트 감독은 어, 엠볼로를 선발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클레멘트 감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선발진들을 약간 지 좆대로 꺼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뭐 선발이 그렇게까지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수진 지금 예상 명단 올라온 이 선수진으로도 충분히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벤예드라하고 세기라하고 그죠? 골로빈도 있고 마타조 있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수비 쪽에 디사시 마리판 엘리케 뭐 무나이타 나와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클레멘트 감독이 딱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골로빈을 안 꺼내고요, 뭐 와타조 꺼내고 그 다음에 뭐 저 뭐냐 금마 일본인 이름 뭐고 미나미노 꺼내고 이런 헛짓거리만 안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확실한 건 스트라스의 지금 중원에 벨가르드하고 직후 빠지는 게 크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모나코 승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모나코가 남은 잔여 경기도 좀 잘 달려줬으면 좋겠네. 야,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인까지 도전 가치는 충분히 있죠. 예. 전력 대 전력으로 본다면 오늘 모나코가 뭐 장난질 안 한다면 마인까지 해줄 것 같은데. 예. 음, 참, 이 리그 1강 체제인데, 그러니까 워낙 결과를 지금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죠? 음, 참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파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전력, 쉽게 말하면 풀전력일 때도 풀전력일 때 홈이다. 그리고 리그 이 최강 팀이잖아요. 이거를 생각한다면 홈에서 성적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 홈에서 성적이 어때야 돼요?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차피 잘하나 못하나 이 경기를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꼽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오늘 파리가 홈에서 2.5 핸디를 받았습니다. 2.5 핸디. 다들 요거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의 홈에서 홈에서 2.5 핸디의 성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홈에서 파리가 2.5 핸디 받았을 때 성적입니다. 어떻습니까? 2.5 핸디가 2.5 핸디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2.5 핸디 받았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쵸, 리버풀급이죠. 그래서 솔직히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파리는 원정에서 2.5 핸디를 더 많이 했어. 원정에서 마행 경기를 더 많이 한 게 파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믿을 만한 카드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옹. 여러분들은 리옹의 전력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시즌 전에 리옹이랑 비교하자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데파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습니까? 파케타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리옹이랑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진짜 리옹은 이 보츠 감독 체제를 넘어오면서 정말 추락세입니다. 지금 리그왕 10위거든요. 저는 이게 딱 알맞는 순위라고 봐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리옹의 지금 전력 교체도 많이 됐을 뿐더러 당장에 이렇다 하게 꺼내는 멤버들도 저는 솔직히 뭐 신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카케레 이런 애들 계속 주전으로 선발로 나오고는 있는데 원래 만년 백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작년부터 계속 기용되었던 이 젊은 애들 구스토 그 다음에 뭐 야 걔 이름 뭐고 아씨 이름 기억이 안 나노. 그래 루케바 루케바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뭐 라카제트가 와서 어느 정도 전방에서 무게감은 있겠지만 너무 어린 애들 있잖아요. 바쿨라라든지 어린 애들도 너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력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파리도 뭐 중원이 그렇게까지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 뭐 물론 뭐 매형이라든지 음바페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원에서 그렇게 무게감이 있진 않지만 순수하게 이 전력 대 전력으로 본다면 이거 파리가 못 이기면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말이 안 되는 수준. 리옹 프레는 저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못 가겠어요. 전력을 보면요. 야 이거 뭐 솔직히 4대 파리가 마음 잡고 경기 치르면은 4대 0, 5대 0도 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리옹의 전력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파리의
경기도 못 믿겠고 리옹의 전력도 못 믿겠고 음,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갈티에가 이 로랑블랑 있죠. 존나 약해요. 갈티에가 로랑블랑한테 존나 약하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도 오늘 파리가 잡아내진 않을까라는 생각. 어, 그렇네요. 그리고 리옹도 이제 다음 경기 쿠프 드 프랑스 주중에 치러집니다. 쿠프 드 프랑스 낭트랑 경기 있거든요. 이게 4강이기 때문에 솔직히 쿠프 드 프랑스 한 경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리옹은 지금 10위라서 여기서 뭐 남은 잔여 경기들 엄청 연승을 계속 해야만 대항전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오히려 다음 경기에 좀 더 뭐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잠깐만요. 음, 음, 파리가 쿠프 드 프랑스를 떨어졌잖아. 야, 그럼 리옹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을 노려볼 만하긴 한데. 뭐 파리를 오버 찍고 치운다고요? 오, 형님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까? 와, 그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 보여드린 거 못 봤어? 파리가 그 홈에서 2.5 ND 받았을 때, 야, 이 죄다 언더인데 이거를 오버를 찍는다고요? 야, 이게 좀 모르겠다. 뭐 오버 날 수도 있겠죠. 날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입장이라서. 켈른, 레넨글라트. 오늘 경기에서 정말 의문점 많은 배당이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왜 켈른이 정배를 받았을까? 오버만가? 음. 일단 뭐 켈른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이제 뭐 장기 부상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성적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자, 문제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둘의 맞대결에서 글라트바흐가 훨씬 더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던 맹글이었는데, 야, 이게 쾰른이 바움가르트 감독이 딱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쾰른이 바움가르트 감독의 이걸로 봤을 때는 글라트바흐 상대로 골을 엄청 잘 넣습니다. 음. 그래서 야, 이제 뭐 장기 부상자들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최근에 그냥 계속 나와주던 대로 나올 수 있는 켈른이고, 웬그리 같은 경우에는 웬그리 봅시다. 헨승앤 뭐. 얘네 둘 다 어차피 A 매치 가기 전에 둘 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맹그리도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역배를 받는 상황 맞나 싶긴 한데,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맹글이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본 건 뭐냐면요.
핵심적으로 본 거. 쾰른이 글라트바흐 상대할 때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얘네 둘의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에서의 쾰른이 글라트바흐랑 붙었을 때 그 제가 기록지들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와 엄청 적극적이야. 얘. 음. 일단은 첫 번째는 변수 없이 골을 넣어. 변수 없이. 그리고 야 이거를 쾰른이 A매치 가기 전에요. A매치 가기 전에 이 1무 4패인가 그랬거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쾰른한테 정배를 준 거면 야 그래도 쾰른이 오늘 경기에서도 예전 그 전의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했어요. 근데 뭐 양 팀 다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의 맞대결에서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켈른이 지금 당장에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쉽게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어제 라이프치히랑 이 마인츠처럼 야 이거 승패를 예측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괜히 켈른이 라인 좀 올렸다가 글라트바흐한테 역습 맞고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음. 이제 뭐 쾰른의 최근에 뭐 전적들 이런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저득점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언더 쪽이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이 기록지들을 본 결과, 기록지들을 보니까 엄청 적극적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양 팀 다 템포를 좀 올리면서 경기를 치룬다면 좀 오버 경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자, 브레멘하고 호펜하임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호펜이 A 매치 가기 전에 이 막바지에 연패 끊고 갔거든요. 근데 어제 봤다시피 이거 연패 존나 길었던 특히나 원정에서 원정에서 뭐 헤르타라든지 뭐 아웃국 이런 애들 결국에는 무승부를 다 띄웠어요. 이거는 나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무승부가 제일 답일 것 같긴 해. 음. 근데 야 이게 호펜이 당장이 지금 15위거든요. 이게 분데스가 18팀이다 보니까 이 15위라고 하면은 딱 그냥 강등권 바로 받기야. 그래서 야 이거 막상 호펜하임이 안 지려고 그냥 무승부 띄우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무 때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승부. 무승부로 접근합시다. 버프요? 근데 호펜하임을 또 버프를 생각하자니 지긋지긋합니다. 호펜하임은. 예.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히 강등될 것 같지도 않아. 예. 어떻게든 남은 이제 지금 호펜하임 몇 경기 남았죠? 야, 8경기 남았나? 호펜하임이 지금 9경기 남았거든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9경기인데 막상 뭐 그렇게까지 또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음. 자, 몬차하고 라치오. 자, 몬차 라치오. 요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번 몬차 프렌. 야, 몬차가 정말 잘 비비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 표는 없는 거죠. 저는 생방송을 약간 들으라는 입장이라서 저는 표는 안 보여드립니다. 몬차가 이 몬차가 정말 분석이 까다로운 팀이야. 음. 왜냐면 강팀들 상대로 업셋을 한다든지 좀 잘 비비다가 또 약팀 만나면 또 못 잡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몬차는 정말 분석 자체가 좀 까다로운 팀은 맞습니다. 근데 라치오, 야, 저는 이 경기에서 라치오에 조금 더 의미를 뒀어요. 일단 몬차 같은 경우 오늘 전력에서 누수가 좀 있죠. 어, 전력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라치오가 지금 2위거든요. 세리에 2위. 근데 여기서 좀 굳혀놔야 돼. 왜냐면 이 경쟁 상대들 특히나 뭐 인테르, 뭐 AC 밀란, 그다음에 뭐 로마, 어 이런 뭐 아탈란타도 있고요. 그다음 또 누구 있을까요? 야 마지막 하나가 생각이 안 나노. 또 누구 있노?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가 누구지? 아 유벤이야. 그래. 씨. 유벤이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아무튼 지금 여기 어차피 세리에가 막바지 챔스권 싸움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대항전 일정에 끼어 있죠. 대항전 일정이. 유벤도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결국에는 꾸역승 해가지고 또 3점 먹더라. 음. 얘네들이 지금 대항전 일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치오 입장에서 이 상대적으로 한 체급 낮은 팀들 상대로는 무조건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마르시치도 결장이긴 한데 뭐 나머지 전력이 뭐 문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또 몬차가 홈에서는 워낙 또 잘 비벼주는 스타일이라서 라치오가 이 경기 막상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라치오가 이 경기 정상적으로 잡아낸다면 난 마행까지 할 것 같아. 뭐 2대 0. 요렇게까지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라치오가 이 경기를 못 잡는다면 정말 그냥 0대 0 생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첫 번째는 라치오가 A 매치 가기 전에요. 지금 라치오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입니다. 수비. 예. A 매치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핵심적으로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수비예요. 어. A 매치 가기 전에 5경기 동안 4승 1무 했거든요. 4승 1무. 근데 보세요. 클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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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시트. 그리고 이게 나폴리 때 경기입니다. 나폴리 때 심지어 원정 가가지고 클린시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라치오의 실점은 없지 않을까. 라치오의 실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라치오가 이 경기를 정상적으로 전력 대 전력으로 싸워준다면은 라치오가 이 경기 뭐 저는 승에다 마인까지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어. 정말 도전적으로 간다면 저는 마인을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라치오가 오늘 또 원정에서 헛짓거리 한다. 어. 뭐 0대 0 생무겠죠. 그죠? 이거 묻찍고 치우세요. 분석하기 싫습니다. 아시겠죠? 분석하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무릎이야. 어우. 이거 로마가 이겨줄까요? 원정 라치오 배당이 왜 이렇게 높나요? 몬차가 잘 비빕니다. 네, 강팀들 상대로도 한 체급 위의 팀들 상대로 업셋을 또 하기도 하고 잘 비비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정도 배당은 어,
샴푸 역배도 보인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세리에 챔스권 다툼이 상당합니다. 그죠? 아까 라치오라든지 그다음 뭐 누구 있을까요? 인테르, 그다음 AC 밀란, 아탈란타, 또 누구 있을까요? 라치오, 인테르, 아탈란타, 로마, 유벤. 뭐 유벤투스에 아직까지 승점을 조금 더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서도 여기 경쟁 자체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승점, 그러니까 정말 한두 경기 차이로 이제 세리에 끝났을 때 한두 경기 차이로 이게 챔스냐 유로파냐 딱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위에 건 팀들도 승점 관리는 잘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인테르 같은 이, 이 병신들은 그죠? 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음. 제가 말했죠. 그저 인텔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결국에는 졌습니다. 그죠? 승점 1점도 못 먹고 지는 상황까지 보여줬는데 어제 어제 미키타리안하고 미키타리안하고 둠프리스가 선발로 나왔었네요. 결국에 결국에 심자기도 이 라우타로의 폼이 안 좋다고 느꼈는지 호아킨 코레아를 꺼냈네. 와 진짜 질이긴 한다. 질이긴 하는데. 어, 그 그렇죠. 로마 오늘 수비 결장 결장이 크죠. 수비 결장도 크고 이제 뭐 샴푸도리아 뭐 있을까요? 샴푸도리아의 뭐 강등 버프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요런 부분들을 오즈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그죠? 어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이 경기를 2.5엔디까지 줬을까요? 로마 일반승 배당이 그렇게까지 낮은 것도 아닌데. 음. 묘기님. 무버지가 강등권은 잡아줄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어 그래도 지금 뭐 수비 쪽에 결장은 있다곤 하지만 뭐 전방이랑 이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샴푸 정도 잡아내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음. 크게 무리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로마가 보통 홈에서라도 이 2.5엔디를 받는 경기가 그리 흔하진 않아요.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올 시즌에 로마가 2.5엔디 받았을 때 결국에는 다 이겼습니다. 이길 경기는 그러니까 막상 전력 차이가 나고 이길 경기들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제 다양한 요소로 조금 걸림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로마 수비 쪽 결장, 그다음 샴푸도리아의 뭐, 뭐, 뭐 강등 버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무버지가 딱히 샴푸 상대로는 뭐 그래도 잡아내지 않을까. 왜냐? 지금 상위권 싸움 치열한데 로마는 유로파 일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리그 한 경기 잡을 경기는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 핸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로마가 승점 3점은 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이 경기를 뭐 로마가 몇 대 몇으로 이기냐 이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로마가 승점 3점 챙긴다. 이게 끝입니다. 어제 유벤처럼요. 아시겠죠? 야, 오늘의 가장 빅매치 아니겠습니까? 1번 나폴리스, 2번 밀란. 언더 뭡니까? 언더요.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로마는 언더 쪽이 낫죠, 그죠? 아무래도 로마는 좀 언더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꽤나 높죠, 그죠? 음, 음, 그렇죠. 야, 이 둘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이 둘의 가장 큰 이슈. 오시맨이 안 나오는 거? 어, 물론 오시맨이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죠. 세리에 지금 득점 1위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데 저는 이 둘이가 지금 챔스에서 다시 맞붙는다는 거. 야, 이게 정말 큰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둘의 챔스에서의 맞대결. 그죠? 음. 이게 정말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그냥 챔스 때 치고받고 하지. 오늘은 그냥 잔잔하게 볼만 돌린다. 1번. 아니다. 챔스 때 어떨지 한번 평가해 보려고 개싸움 한다. 2번. 이게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네요. 그죠? 다 다르네. 아, 일단 AC 밀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AC 밀란 입장에서 물론 오늘 원정길이긴 하지만 원정길이긴 하지만 AC 밀란 입장에서 만약 오시맨이 안 나온다, 그죠? 어, 강대강은 브랜이다. 고태님. 근데 지금 AC 밀란을 강팀으로 평가합니까? 지금 AC 밀란을요? 야, 근데 글쎄요. 저는 AC 밀란이 지금 현재는 강팀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그래요. AC 밀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어, 특히나 A매치 가기 전에 얘네들 정말 좀 답이 없던 경기력이라서 좀 자, 아무튼 원정길이긴 한데 이 히키맨의 결장 그 다음에 김민자이의 멘탈 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AC 밀란 입장에서 어차피 챔스 전에 맞붙는 상황이라면 원정길에서 어떻게든 한번 좀 비벼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나폴리 지금 예를 들어서 오시멘이 안 나온다면은 시메오네를 꺼내겠죠, 그죠? 근데 시메오네 입장에서는 지금 나폴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만년 지금 백업입니다, 그죠? 만년 백업이야. 음. 근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AC 밀란 상대로 골을 넣거나 잘했어. 그러면 챔스 때 분명히 기회를 한번 받지 않을까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메오네가 어차피 이 백업으로 나와도 시메오네가 백업으로 나와도 지 스스로의 가치는 증명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챔스에서 이 얘네를 두 번을 만나야 돼 홈 원정.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든 골을 넣고 좀 자신의 가치를 조금 올려놓은 다음에 밀란전 때 그래도 출전의 이 가능성을 좀 주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어, 또 막상 얘네들의 최근 맞대결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오심엔 없는 경기가 더 많았어. 근데 나폴리가 이기는 경기들이 잠시만 나폴리가 최근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김민짜이. 음. 음.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2대1로 이겼을 때도 오시면 없었어. 음. 오시면이 없었습니다. 나폴리가 원정일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폴리가 아니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챔스가 이제 다음 주야? 다 다음 주야? 아무튼 그 4월 중순이죠. 그때 다 다음 주네요. 그때 이제 챔스 일정이 얘네 둘이 맞붙는 경기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AC 밀란이 그래도 한 비벼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나폴리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장난질 안 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나폴리가 홈에서 장난질한 게 딱 한 번 있죠. 언제입니까? 라치오 상대로.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올 시즌 맞대결 스코어 그대로 딱 2대1 나폴리 승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당장에 오시면이 없어도 시메오네가 자신의 가치를 좀 증명해주거나 아니면 뭐 골 넣을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폴리는 지금 그죠? 어. 그리고 밀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한 골 정도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고.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국내 쪽 지금 우리 배트맨에서도 밀란 프렌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이제 나폴리의 그런 오시멘의 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변수 없이 나폴리가 승오바 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기 오버가 잠시만요. 이 경기 오버가 역배였나? 네, 오버가 역배거든요. 저는 오버 역배 가겠습니다. 변수 없이 그냥 나폴리 승오버 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